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로봇택시, 자율주행 저도 아주 그걸 잘 쓰고 있죠. 덕분에 많은 장거리를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문교 같이 오래된 도로는 폭이 좁은데 사이버 트럭은 폭이 넓죠. 근데 FSD로 잘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입 정도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말 거의 평소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저는 테슬라 로봇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실제로 뭐 이제 규제도 많이 완화돼서 지금 가속도를 밟고 있는 데다가 어스틴에서 재미나더라고요. 이 로봇택시 맵을 트랙할 수 있는, 트랙다운 할 수 있는, 여기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웨이모라든지 죽스라든지, 그래서 이제 인시던트, 어떤 사고라든지 뭐가 나오면은 이 맵에 리얼타임으로 나타내주는 트래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기다려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금방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인플로이 상대로 제한적으로 열 몇 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금방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안 그래도 주류 언론들이 정말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금방 뉴스거리들이 막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별 얘기 없는 거 보면 아직은 근데 테스트 수준이니까요. 지금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위 때문에 이거 지오 디펜스를 하니까요. 노고 존이라서 이제 쓰지 못하는 존이 많아서 사실상 거의 쓰질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이모가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덴스한 시티 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여기 뭐 저희 동네도 뭐 웨이모가 뭐 쉽게 돌아다니니까요. 이제는 그냥 저희 동네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타보면은 영상들도 다른 사람들 걸 또 봐도 그러니까 원하는 자리에 잘 내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여기서 못 내리니까 저쯤 내려줄게 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개인 사람 택시였으면은 여기 빨리 내리고 뭔가 조치가 될 텐데 그러니까 다른 스팟들을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다. 그리고 시위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운행이 정지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의 로봇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남들이 평가하지 않는 저만의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미국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은 개판입니다. 뭐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정도, LA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의 타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전혀 안 탄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인구 대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다라는 거죠. 아마 성공한 케이스는 뉴욕이나 보스턴 정도겠네요. 많은 미국이 시카고도 좀 넣어볼 수도 있는데 저도 시카고 지하철을 몇 번 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약이 큽니다. 그냥 다시 생각해봐도 뉴욕이나 보스턴 정도겠네요. 이런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냐. 스토리도 많고 여러 가지 이것만 달아도 영상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를 아무리 짧게 만들어도 막 20-30분으로도 부족하니까요. 근데 옛날부터 이거 뭐 최신 2018년에 블룸버그 기사부터 해서 매년 떠듭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요 아래는. 그러니까 올해 기사까지. 왜 이렇게 미국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만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자동차 위주로 설계가 돼 있고 도로 시스템, 이런 도로망 네트워크가 돈도 그렇고요. 돈도 부족하고 그렇게 비싸게 받는데 뉴욕 지하철 값 장난 아닙니다. 근데도 돈이 부족하고 아예 이런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이웨이라든지 도로망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나라답게. 그러니까 도로 시스템은 꽤 세계 탑 레벨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 잘 갖춰진 도로망을 무인 자동차로 오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시티나 이런 쪽에만 문제가 있지, 사실 외곽에 보면은 레벨 2나 레벨 3 정도로도 커버될 수 있는 지역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사실상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화하는, 웨이모도 스팟을 봐가면서 내리는데, 그렇다면은 이미 시 외곽에는 그런 장소들이 널려 있고, 그러니까 멀티플 뭔가 그런 한국 같은 대중교통 승하차장화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것들을 테슬라의 로보택시들이 다 연결하게 되는, 그러면은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웨이모도 스팟 찾아서 내린다, 복잡하면. 거기에 차가 나게 돼서 지금 현재 발달된 도로망, 그리고 이것들을 충분히 시 외곽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수준의 기술로도 개입 없이 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웨이모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웨이모는 대량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에리어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고, 대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만 노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비싼 페이를 내줄 수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수요가 있어야지만 이게 풀로 돌아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웨이모는 커버하기 어렵지만, 테슬라는 대당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린다면은, 그리고 지금 시 외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전 문제, 여기 노인 운전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이런 로보택시가 커버하게 된다 그러면은 에리아적인 측면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런칭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규제가 더 완화돼야 되고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지만, 지금 기술만으로도 저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화 되는 과정을, 지역을 연결하는 대도시가 아닌, 그래서 저는 어스틴이 정말 좋은 코너스톤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대비 인구 밀도가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스틴은 스퀘어 마일당 지금 한 3,000명?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18,000명에 육박하니까요. 그래서 어스틴은 공장도 있고 테슬라의 어떤 헤드쿼터, 그래서 충분히 이래서 미래가 저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AI가 접목이 되고 이런 하드웨어가 접목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적화를 해서 그에 맞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정부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는데, 이제 단순히 텍스 크레딧을 떠나서 더 큰 그림에서 제조라든지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테슬라가 잘못되면은,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에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테슬라는 지금 미국의 GM 포드 같은 존재화 돼버렸습니다. 그 망해가는 기업도 정부가 돈 넣어서 살리잖아요. 테슬라도 이제는 사실상 그런 위치에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중국을 딱히 견제할 만한 기업이 미국 내에 없습니다. 지금 뭐 GM이나 포드가 전기차를 많이 만듭니까? 아니면은 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대량 생산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현재 미래에 미국의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한 축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의 미래가 매우 매우 어둡다고 생각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일론 머스크가 싫지만, 아무리 친전기차 친환경 대통령이었지만 테슬라가 싫어서 GM 치켜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할지언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뭐 항상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그림에 있어서 망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는다라는 거지, 단순히 어떤 텍스 크레딧만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델 S와 X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 이것도 사실 겁니까? 뭐 거의 나오는 족족 제가 다 바꿔가지고 차를. 근데 사이버 트럭이 제 눈을 베린데다가요. 이것도 저도 모델 Y 주니퍼에 그렇게 큰 감흥을 못 느껴서
근데 많은 이 내장재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비슷합니다. 더 조용해지고, 주행거리가 S는 그렇게 안 늘었는데, X, SUV, 이거는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휠의 디자인도 멋있어졌고, 가뜩이나 조용한데, 이제 내장재라든지 이런 거 부품들을 더 좋게 써서, 옛날에는 이런 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했는데, 이제 점점 이런 부분은 내연기관화 된다고 해야 될까요? 레거시 자동차화 된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바꾸고 이제 많이 좀 생색내는, 그러니까 윈드 노이즈도 줄고 로드 노이즈도 줄고, 근데 주행거리가 는 거 봐서는 효율이 좀 많이 늘었네요. 근데 전 300마일 이상은 지금 뭐 사이버 트럭 310마일도 충분히 만족하고 쓰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앞범퍼에 이제 카메라가 달리게 되죠. 이제 전 모델 이제 전부 모델 3를 제외하고군요. 예. 주니퍼 뭐 사이버 트럭 이제 SX의 이제 전면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데, 레거시 자동차 기준으로는 많이 업데이트가 됐으나 저는 뭐 시종일관 이제 폰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차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AI가 얼마나 날 서포트 해주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드웨어 3로는 로보택시가 힘들다고 본인도 인증을 해서 그 고객들한테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아마 추측인데요, 레트로핏이 안 되기 때문에 해주기 어렵다고도 해놓고, 근데 로보택시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마 차를 바꾸면은 뭐 FSD 트랜스포머이 좀 더 할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차를 업그레이드 하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사이버 트럭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타고 있어서 딱히 업그레이드 욕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AI,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죠. 근데 최근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더뎌지는 면인데, 좀 하드웨어의 좀 병목 현상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트레이닝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는 여전히 이제 하드웨어 싸움이죠. 알고리즘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면은 좀 더 많은 하드웨어가, 더 많은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AI 트레이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